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폭의 임평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저희가 경기 남북부 불균형 발전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곤 했는데요. 네. 이 계속해서 인구수와 지방 재정, 경제 지표 등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특히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북부는요 여러 가지 개발 제한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 제한 구역 등등 굉장히 다양하죠. 바로요 의정부, 파주, 남양주 등 9개 시군이 3개 이상의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경기 북부가 변화를 시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패러다임으로 경기 북부 감싸기에 나섰는데요. 오는 2022년까지 4개 분야 25개 사업에서 네. 약 28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8조 원은요 경기도 1년 예산의 절반 가까운 그런 예산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정말로 이례적인 대규모 편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기 북부 발전이 좀 기다려지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 북부 파주를 대표하는 조성환 의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1971년 서울 출생의 조성환 의원. 카톨릭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한국폴리텍대학 외래교수, 한국중독연구재단 원무팀장, 파주 상상교육포럼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교육연수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미래교육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는데요. 제10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입니다. 네, 오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성환 의원입니다. 저도 우리 시청자분과 같이 평범한 시민입니다. 소시민이고 또 남편이고 또 부모님의 든든한 아들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빠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운데요.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누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만 보더라도 되게 좋은 아빠 같죠? 네, 뭔가 따뜻함이 느껴지는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인사말 한마디로. 잠시 후에 가족 얘기도 한번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조금 특이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조 의원님 서울 출생이시죠? 네, 고향이 서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역구는 파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서울 분이 파주에서 이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제가 어린 시절 서울에서 살다가 결혼을 하면서 수원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수원에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용인으로 이사 갔고요. 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직장이 그 고양시 일산에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고 연구하는 재단에 제가 입사를 했는데 예, 그 예. 사옥을 일산 쪽에 짓게 되어서 그 직장 때문에 이제 파주 쪽으로 이사를 갔었죠. 굉장히 후에 파주로 이사 가셔서 예, 예. 정치 활동을 그쪽에서 하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파주에서 지내면서 네. 생활 정치 또 평상시 이제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면서 네.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수원, 용인, 예. 일산이 직장, 파주로 예. 이사 많이 경기도 하셨네요. 전역을 다 그렇네요. 네, 살았죠. 다음에는 저쪽 동부 쪽으로 한번 양평이나 예, 동부 쪽은 가평. 뭐 자주 또 뭐 여행을 가거나 뭐 네네. 다른 일로 좀 방문을 하니까요. 최적화된 경기도 의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네. 서른한 개 시군을 다. 예, 경기도의 알겠습니다. 전역의 상황을 좀 살펴볼 기회가 삶 속에서 있었습니다. 네. 지난 2010년도에 시의원 선거에 도전하셨네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낙선 예. 하셨고 당시에 좀 이렇게 화제가 된 게 돈 안 쓰는 한번 선거를 해보겠다. 예. 깨끗한 선거를 해보겠다 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유권자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이제 예. 도의원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 시민 앞에 선 게 아닌가 생각이 또 들어요.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뭐 수원, 파주, 남과 북을 네네네네. 아우르는 그런 네. 의원님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역구인 파주를 포함해서 경기 북부를 주제로 저희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인데요. 경기도 문화의 전당이 현재 수원에 위치해 있는데 예. 경기도 문화의 전당을 북부에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이제 북쪽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파주 주민들이나 북쪽의 그 동북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문화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는 감을 많이 받았어요. 네. 문화에 대한 욕구는 똑같이 누구나 갖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이렇게 구비돼 있지 않다 보니까 서울까지 나가거나 원거리를 통해서 어떤 문화를 접하게 돼서 북부 지역에도 이 문화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 속에서 문화의 전당이 수원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수원 살 때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문화의 전당이 좀 북부에도 하나 있어서 북부 주민들이 문화를 좀 같이 향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네. 또 최근에 그 남북 문제가 여러 가지 교류를 시작하고 있는데 남북 교류 중에 좀 가장 잘 될 수 있는 교류가 문화 교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공연단도 그렇죠. 와서 서로 네네. 공연을 했다시피 그럴 때 파주 지역에 그러한 대규모 공연장이나 컨벤션 홀이 있으면 네. 여러 가지 많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했고요.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파주가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 교류를 앞장서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주장하는 데 있어서 또 GTX 역사 부지를 좀 활용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이 어떤 내용일까요? 예, 우리 파주 운정 지역이 이제 GTX A 노선의 종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만들어지는데요. 아시다시피 GTX는 대심도 구간에 이제 건설이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보니까 역사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철도만 들어오는 거고 예, 예. 위에는 그냥 허허벌판 도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에 뭔가 주민들과 필요한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겠다라는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문화 공간이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네. 네. 그리고 이제 GTX A 노선이 개통되면 네네. 우리 남쪽에 계신 주민분들도 북쪽 또 파주도 많이 방문하시게 될 텐데요. 예, 예. 그럴 때 GTX 역사 근처에 문화의 전당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효과적인 부분이 있겠다 해서 네네. 그런 안도 한 가지 안으로 그렇군요. 예,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생각 같습니다. 네. 제가 근데 문화 얘기하다가 이제 GTX까지 이렇게 네. 왔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문화를 향유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문화의 사각지대가 늘 이렇게 형성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물리적 거리로 문화를 줄 수 없다면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속상하겠죠.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죠. 네. 네, 이어서 종합병원 신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파주에 도립의료원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큰 규모의 종합병원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파주시가 이제 신도시가 구축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의료시설은 애석하게도 그 도립 파주 의료원 하나 외에는 종합병원과 3차 종합의료기관, 3차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고양시로 먼 거리를 이렇게 의료 서비스를 받으시기 위해서 다니시는데요. 그 파주 의료원은 그 잘 아시다시피 이게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1954년 미 해병대에 54년이요? 예, 민사처 병원으로 개설돼서 경기도에 1961년 위탁이 된 오래된 병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치도 예전에는 거기가 중심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약간 외곽 쪽에 있고 파주 시민들이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파주 의료원 하나만으로 46만에 해당되는 그 지역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다 제공하기는 벅찬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몸이 아플 때 제대로 치료 못 받는 것만큼 또 서러운 일이 없잖아요. 특히 또 파주시는 계속해서 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네,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도시가 또 근처에 네. 또 생기고 그럼 종합병원도 하나 있을 법도 한데 타시도로 가서 또 치료받는 거 좀 힘들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시골에 계셔서 이 네. 고충을 좀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관련 분야를 이 전공을 하셨고 또 병원에서 일하신 이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또 빛을 계속해서 발하는 것 같거든요. 이어서 질문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중에 초등학생 치과 치료에 예. 관한 또 대표 발안이 있잖아요. 예.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치과 주치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구강 서비스라든지 좀 치과 선생님께서 주치의가 돼서 면밀하게 좀 우리 아이의 구강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치아가 좀 아팠는데 네.
제때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 당시는 뭐 의료보험 제도가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그쵸. 그래서 어른이 돼서 고생을 했고 젊은 나이에 임플란트까지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 바탕 속에 성남시에 우리 이재명 도지사께서 성남시장 하실 때 이 네. 사업을 하셨었거든요. 아. 그때 호응이 무척 좋았습니다. 네. 학부모라든지 아이들. 그래서 치아는 어릴 때 관리를 잘하면 나이 들어서까지도 예, 도움이 되거든요. 네네.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단순하게 구강 검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강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뭐 간단한 치료가 있으면 치료까지 지원해주는 네. 이런 사업을 했고요. 초등학교 4학년 12만 3천 명과 학교 밖 청소년들 대상으로 네.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작년에 발의해서 네. 예산을 작년에 편성했었어요. 그렇군요.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예. 지금 의원님 어린 시절 있겠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예, 그런 그 경험들이 우리 많이 있어요. 아이고 예. 우리 때는 왜 안 그랬을까? 그렇죠. 예. 제가 중3 때 이가 아파가지고 그거를 부모님한테 속였어요. 치과 가기 무서워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금니 3개를 청년이 돼서 뽑아가지고 네. 임플란트 예. 저랑 하시잖아요. 같은 경험을 예, 전 브릿지. 예, 아이고 한 단계 더 심각한 상황이신데. 제가 좀 많이 들어요 돈이. 예. 그래서 그때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너무 이제 바쁘시니까 예. 학교에서 만약에 구강치료를 제대로 하고 야 너 빨리 치과 가야 된다 이걸 알려줬으면 예. 이러지 않았을까 좀.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 해당 법안이 그때 있었으면 예. 혜택을 참 보셨죠.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 이게 좀 아쉬운데 그래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아이들이 이제 혜택을 잘 보면 나중에 네. 저는 아나운서님께 뭐 고맙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현재 좀 진행 사항을 살펴봤거든요. 예, 예. 그랬더니 한 8만 9천 명 정도의 학생들이 구강 검진 이 조례에 의해서 받아서 한 72.5% 정도 현재 올해 진행이 됐습니다. 와, 네. 예. 자, 애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교육 문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대한 현안을 지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요?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학교 현장은 사실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때와 달리 학교 폭력이라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양쪽 다 이렇게 피해를 보는 구조가 지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경미한 사안도 무조건 학폭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조사를 해야 되고요. 네. 진술을 해야 되고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이라든지 해당되는 그 위원들 분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이렇게 행정적으로 소요를 하고 있고 또 어려움도 있는 반면에 또 이제 1차에서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 재심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재심을 할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랬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네. 그 문제를 작년에 지적을 했고 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도정지를 통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교육감님께서 뭐 그런 의견 건의받고 또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해서 올해 8월 학교폭력법이 개선이 좀 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를 단순화시키기도 했고 학교 현장에서 너무나 이런 사법적인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긍정적이지 못한 요인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이 업무를 좀 담당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경미한 사안은 담임이 종결할 수 있는 네. 좀 화해하고 조정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만들어졌는데 법이 조금 더 바뀌어야 됩니다. 예, 지금 이게 사법 제도를 근간으로 했기 때문에 단순한 상황으로 고소 비슷하게 하면 무조건 법에 의해서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양측이 힘들고 감정도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법으로 해결하는 네. 변호사를 사용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그렇군요. 학교폭력과 관련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저희 뭐 어릴 때 다 학교 다니면서 사소하게 뭐 토닥토닥거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맞았어요. 예, 뭐 맞기도 했고 그래도 우리는 뭐 건강하게 다 잘했는데 화해하고. 물론 그런 폭력성이 강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과 중요합니다. 예방이 필요한데요. 네. 뭐 가볍게 툭 쳤다던가 뭐 이렇게 경미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학교폭력 저희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로 넘어가면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도 명확해지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좀 정보를 많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좀 인식시킬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 관련된 분들이 화해하고 조정하고 갈등을 네. 좀 완화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좀 더 확대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요, 의원님께서 새 따님의 아버지시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 같아요. 딸을 셋이나 두셨어요? 네. 뭐 딸이 셋이어서도 놀래기도 하시고 네. 벌써 셋이냐 뭐 이런 예. 얘기도 나오거든요. 7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근데 네. 이제 조금 제가 나이보다는 너무 젊어 보이세요. 약간 어려 보이기 때문에 예, 이제 예.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뭐 속으로는 좀 골마 있습니다. 저도. 예, 예. 아니, 저도 이제 누나가 셋이어서 아, 저희 부모님은 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아들 낳으려고 네. 딸을 막 두다가 이제 아들 낳거든요. 근데 딸이 좋습니다. 딸이 좋고. 예, 딸이 어떻게 또, 셋이다 예, 보니까 예. 집안이 항상 밝고 밝고 뭐 춤추고 노래하고 그냥 시끌벅적하면서 좀 화목한 분위기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아들만 가지신 부모님들이 좀 부러워하더라고요. 네. 예. 저녁이 상상이 되는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가정이 막 시끌벅적 춤추고 예, 예. 큰 따님 몇 살 고등학교 졸업해서 지금 입시 준비하고 있고요. 벌써요? 예,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예. 중간이 고등학교 1학년. 아, 예. 부럽습니다. 예. 저는 언제 이렇게 딸 부잣집에 가장이 될 수 있을지. 예. 우리 새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새 따님에게 예. 새 따님이 또 우리 형님을 또 아빠를 자랑스러워 하실 것 네. 같아요. 좀 카메라 보시고 당부의 말씀도 예. 좋고 그냥 사랑의 메시지 좀 한번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예유주 새 공주인데요. 우리 공주들 하고 싶은 일 어렸을 때 맘껏 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잊지 말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 따님 그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정말 뚝뚝 느껴지죠. 정말 부럽습니다. 네, 너무 부럽습니다. 네, 네. 앞으로 또 아이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의원님의 따님을 포함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밖에 지금 얘기 못하신 지켜보고 있는 현안이 있을까요? 예, 우리 경기도에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가적으로 중독 문제가 사실 좀 심각하거든요. 그중에 이제 알코올 중독 네네.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알코올 중독에 이렇게 빠지신 분이 계시면 그 가정은 파괴되고요. 네. 사회에 많은 비용들,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곳도 이제 알코올 문제를 치료하고 연구하고 교육하던 기관이었는데, 예. 이 알코올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의회에 입성을 했고요. 이제 관련 조례라든지 예산을 작년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또 이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팀을 신설하자라는 의견을 또 전달해 놓고 있고요. 네. 차츰차츰 하나씩 지금 계획이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중독에 관련된 거. 예, 그 특별히 문제를 알코올 중독. 좀 해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중년이지 않습니까? 예.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삼중고요? 중년들은 예, 자녀 양육해야죠. 또 부모님 모셔야죠. 저희들 실직하면 또 바로 위험에 빠지는 이런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네. 중년들을 위한 좀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의 어려움 때문에 청년배당이라는 제도가 실시됐거든요. 네. 네.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제도는 노후를 위한 불안감 때문에 생기는 제도인데요. 우리 중년들을 위해서도 좀 그러한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이 사각지대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노인 되면 여러 가지 복지 또 있고요. 정책들이 있고, 네. 청년들도 부족하지만 지금 하나둘씩 마련되고 있고, 어린 시기에는 또 여러 가지 제도로 보완이 돼 있는데 중년만 지금 속 빠져 있습니다. 소외된 예, 그래서 요 세대에 대한 좀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확보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북부의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또 저도 수원 시민으로 또 살았던 경험 차원에서 보면 우리 경기도가 균형 발전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원 시민들께서는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네. 예,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단체들이 수원에 좀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네.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교통도 좋아지고 또 남북 관계도 좋아지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들도 조금
없는 시군에 하나씩 이전이 되면 네. 우리 중앙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해서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처럼 경기도도 좀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네. 전 수원 시민인데 뭐 그렇게 막 서운하진 않습니다. 예. 균형 맞춰 중요하죠. 예. 무엇보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년과 또 중동 문제 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지금은 파주 예. 시민이시기 때문에 예. 지역 현안도 한번 살펴볼 수도 있을 예. 것 같아요. 아까도 살짝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파주는 좀 접경 지역으로서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었고 네. 부족한 것이 교통과 의료, 문화 이런 인프라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공약을 좀 그런 쪽에 집중해서 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학병원도 유치하고 네. 또 문화시설도 좀 유치하고 교통 문제도 좀 개선시켜서 좀 자족할 수 있는 도시, 예, 뭐 그런 배드타운이 아닌 도시로 만들어 가려고 네.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파주 가끔 가는데 예.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왠지 예. 왠지 통일로 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예, 그 자유로 예, 쫙 자유로 쫙 타고 예, 가면 뭔가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좀 뭐 카페나 예술인 마을이나 등등등 많이 또 생기고 있기 예쁘죠. 때문에 헤이리 예, 마을. 헤이리 예, 마을도 너무 또 있고, 아름답고요. 예. 예전보다 발전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헤이리 마을이. 네. 볼 것도 많고 요즘 인싸대기 사진 찍는 걸로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유명합니다. 캠핑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래가지고 오토 캠핑장이 있다고 해서 예, 예. 네. 제가 또 캠핑도 한번 도전해볼까. 임진각에 한번 오시죠. 예. 알겠습니다. 임진각 자주 가겠습니다. 파주하면 또 첨단 도시 파주를 만들겠다. 예.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의원님 뭐 짧은 기간 동안이나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오신 것 같아서 제가 또 방송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드리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네. 좋아 보이세요. 파주도 사랑하시는 것 같고요. 같은 70년대생으로서 네. 그렇기도 하고요. 젊어 보이시죠? 저 젊어 보이시죠? 예. 멀었습니다. 왜 저는 제가 빨리 결혼해도 자녀 네. 대학 가면 제가 한갑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지금 주고받는 덕담 속에 저희가 이제 방송이에요, 마무리할 지금. 시간이 방송이에요. 마무리할 시간이 이제 돼서요.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T브로드 시청자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또 경기 도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우리 경기도가 한 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를 비롯한 경기도 외곽 지역에 자연이 매우 좋습니다. 피서도 좀 많이 오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면 제가 오늘 방송 출연한 그 성과를 좀 이뤄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힘내시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우리 조성원 의원이셨고요. 셋딸 아빠. 네. 화목한 가정의 가장. 네, 삼중고를 겪고 계신 네. 조성원 의원과 오늘 재미있게 유쾌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달 경기도 의회가 출범 63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집행부의 견제와 협치를 통해서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역사를 함께 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벌써 63주년이에요. 네. 예, 앞으로도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의회, 도민을 섬기는 의회,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로 계속해서 자리하시기를 저희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